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갱년기 직접 겪어봤어 라는 책입니다. 이현숙 지음 비타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갱년기를 겪고 있거나 갱년기인가 하고 의심이 들거나 앞두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얼굴은 화끈화끈거리고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감정은 내가 아닌 듯 들쑥날쑥하여 평소 자신의 모습과 달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갱년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해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이후에 나타나는 갱년기 신호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안면 홍조 등의 신체적 증상, 신경질, 우울증 등의 정신적 증상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안면 홍조는 갱년기 여성의 75% 이상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증상들은 보통 폐경 1년에서 2년 전에 시작되어서 짧으면 몇 개월, 길면 5년에서 10년 넘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은 생리불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이 갱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문제는 멀쩡하게 생리를 잘하고 있는 40대 초반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에 한두 곳이 이상이 생기면 이 병원 저 병원 투어를 시작합니다. 40대에 들어선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생리 여부와 관계없이 갱년기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정신계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다, 예민하고 매사에 짜증이 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소화계는 입맛이 없고 잘 체한다, 복통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심혈관계는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갑자기 덥다가 춥고 땀이 많이 난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등 순환 장애가 생긴다. 근골격계는 어깨 결림이 심해진다, 뒷목과 등 허리가 아프고 뼈마디가 쑤신다, 오십견이 생긴다, 예전에 다쳤던 관절이 시큰거리며 통증이 심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쥐기가 힘들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다. 비뇨생식계는 질 분비물이 줄어든다, 요실금이 생긴다, 지렴과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 수면 중 소변을 보러 두세 번씩 일어난다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갱년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갱년기는 기름이나 냉각수가 떨어졌다는 계기판의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언제 퍼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덜덜거리는 차를 몰아야 합니다. 그러다가는 진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갱년기를 맞았다면 이제 고작 대전쯤 온 것입니다. 남은 길을 위해 면밀히 몸과 마음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갱년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갱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40대에 접어들어 느낀 체중 증가, 피로감, 생리 양상의 변화 등이 모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 먹어서 그래라며 몸의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20, 30대에는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어도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과로해서 일해도 하루만 쉬면 금방 지친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이나 수면, 운동 등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폐경 후 3년이 지나면 모든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
퇴행성 골관절 질환의 위험군이 됩니다. 갱년기 불면증의 경우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면 노인성 불면으로 연결되어 삶의 질이 하락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폐경기를 기점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노화가 가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무방비 상태로 갱년기를 맞습니다. 변하는 몸에 당황하고 약해진 마음이 무너져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흘려 보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으니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화는 환경에 몸이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심한 증상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그것이 가족이든 일이든 나 외의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았다면 남은 절반은 온전히 나를 돌보며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갱년기는 그러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갱년기에도 증상이 없는 갱년기가 있고 고통스러운 갱년기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갱년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25%의 여성은 별다른 증상 없이 넘어가고 50%의 여성은 가끔 열이 확 오르거나 땀이 나서 부채질 몇 번 하는 정도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25%가 극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갱년기를 무탈하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기능의 강약을 타고납니다. 유전적 소인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능은 신음, 신양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신음은 기계로 치면 기름 같은 역할이고 신양은 기름을 에너지화하는 화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력의 기초가 되는 신음, 즉 진액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강체질, 진액을 조금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약체질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즈음이면 타고난 진액의 양과 살면서 얼마만큼 진액을 소모했는가에 따라 사람마다 신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약체질인 경우 더 많이 말라 있을 것이고 강체질인 경우 아직도 신음이 양호한 상태일 것입니다. 갱년기를 힘들게 보내는 여성들은 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체질인지 강체질인지는 맥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강체질인 사람들은 밥 한 끼쯤 건너뛰어도 문제가 없고 하룻밤 잠을 못 자도 잠깐 쉬고 나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반면 약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끼니를 걸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었다 깨나도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체력이 유지됩니다. 약체질로 태어났다고 평생 골골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능은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전되지만 후천적인 것은 위장을 통해서 얻습니다. 즉,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약체질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신기능 약화로 신음이 부족해지는 상태인 만큼 남은 반평생을 위해 충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기능이 원활해야 위와 장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을 신음으로 만들고 모든 조직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갱년기를 맞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좋은 음식으로 관리하면 신기능이 좋아집니다. 또한 지금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갱년기를 쉽게 보낸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뒤늦게 고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폐경 전후 3년 동안은 몸을 보강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갱년기 건강은 노후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갱년기 증상이 없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갱년기 전후 반드시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침엔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헝클어진 생활 리듬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침 스케줄 만들기입니다. 오전은 생기가 올라오고 하루 중 가장 활력이 넘칠 때입니다. 이 시간에 움직여야 컨디션 회복에도 좋고 몸도 처지지 않습니다. 불면증 해소에도 오후 햇살보다 오전 햇살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안 좋은 경우 오전에 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밖으로 나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액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소장에서 탁한 것은 거른 후 영양분만 흡수합니다. 흡수된 영양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 몸의 모든 조직으로 보내져 진액의 형태로 바뀝니다. 신기능이란 것이 이 혈액을 진액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 진액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못된 수면이 진액 고갈을 부추깁니다. 잠을 잘 자던 사람도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는 갱년기가 되면 수면 장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갱년기는 우리 몸의 진액이 고갈되는 시기인데 수면 시간이 너무 늦거나 부족하면 진액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갱년기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재생 작용을 도와 면역력과 저항력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또 다른 역할은 세포의 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갱년기가 노화의 출발선이라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자정 무렵엔 잠을 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화 방지와 재생을 돕는 호르몬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저 같은가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면서 인생의 브레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나 격심한 분노가 올라오는 자신을 보며 본인 스스로도 놀라고 스스로의 인격과 인성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갱년기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몸을 돌보고 살필 겨를 없이 맹렬히 달려온 세월이 우리의 인생 중반에 보내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갱년기가 되었으니 이제 의욕이나 열정을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갱년기라는 시기에 대해 인식하면서 지친 몸을 보듬고 아끼고 사랑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작년보다 더 젊어진 것 같고 더 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속도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나로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신체 증상 외에도 갱년기를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실감과 외로움인데요. 이 증상은 주로 전업주부들에게서 두드러집니다. 가족들을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혼자 서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탓하며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하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만의 깃발을 꽂고 나만의 깃발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잘 이겨냈음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은 것부터 조금씩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50대 후반에 시작한 그림으로 80세에 화가로 데뷔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갑자기 남편과 사별하게 된 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림이 할머니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어요. 그럴 때마다 왜 이러지 싶어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가슴 두근거림은 열감, 땀과 함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입니다. 자려고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땀이 나고 열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자율신경 실조증은 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가슴이 두근거리네. 오늘도 잠자긴 글렀구나 걱정하면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심장이 뛰며 가슴이 두근두근한 느낌을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삶도 아니고 무언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삶도 아니다. 오로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막이다. 기대감으로 내 가슴이 이렇게 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반이나 남은 내 삶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목표는 나만을 위한 것이라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폐경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이막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자신을 이끄는 힘이 되고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동아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 후반부 건강은 갱년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 책 갱년기 직접 겪어봤어를 꼭 읽어보시고 갱년기를 잘 관리하고 대처하여 슬기롭고 멋지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